바로 다음 3장 가겠습니다.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자, 1절 파산재단의 구성입니다.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그 신청인 채무자의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이 됩니다.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입니다. 그게 이제 파산재단인데 그걸 구성하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보면 제382조의 파산재단하고 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채무자가 파산 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채무자가 행사할 청구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뭐 돈을 청구하든 뭘 청구하든 다 허가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 이 청구권인데 이것도 파산재단에 속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보면 제383조에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요게 더 중요하겠죠? 어떤 재산들은 파산재단에 넣지 않느냐? 제1항,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자, 이게 또 민사집행법에 관한 문제가 이렇게 딱 엮여 있어요. 압류할 수 없는 거. 압류할 수 없는 거. 민사집행법에 보면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이 딱 나옵니다. 그거 찾아보셔도 되게 애매합니다.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 참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급여의 보통 절반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생계를 꾸려라. 가족의 생계를. 그거는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 뜻입니다. 급여를 계속 받으면서 급여의 반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개념이 돼요. 그 다음에 퇴직금의 절반. 이것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거. 거기 민사집행법 찾아보시면 되는데 찾아봐도 애매한 건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어쨌든 거기에 다 규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는 그렇고요. 제2항에 보면 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 자, 이걸 면제재산이라고 합니다. 네, 개인인 채무자에만 적용돼요. 개인 파산 사건만. 면제재산에 뭐 있느냐? 첫 번째 1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통령령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자, 우선 면제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보시면 거기에 어떤 우선 면제권이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이제 우선 면제권의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령에 가면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최소 소액 임차인의 경우에만 해당해요. 얼마 이하의 경우에 그 중에 얼마 우선 면제를 줍니다. 그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면제재산 신청하면 법원이 면제 신청을 받아줍니다. 다음 제2호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 6개월간의 생계비. 이것도 면제재산 신청하면 법원이 결정해 줍니다. 제3항 제2항의 면제재산 신청은 파산 신청일 이후 파산 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 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해야만 된다는 뜻입니다. 예. 제4항 파산 선고 전에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또는 파산 선고와 동시에 이렇게 결정해 줘야 됩니다. 결정서는 5항에 보면 송달해야 되고 채권자에게도 송달해야 되고 6항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가 가능하고 7항에는 즉시 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고 되어 있고요. 네. 8항에서는 파산 선고 전에 면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 면제 신청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는 파산 선고가 있을 때까지 파산 채권에 기한 강제 집행, 감주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면제재산 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그 면제재산에 대해서 이런 명령을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제9항 면제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그죠? 압류나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법원에서 이게 이 면제재산 신청이 들어가서 중지 결정을 내려요. 그러면 중지된 상태로 존재해요. 그러다가 면제재산 결정이 확정이 되면 효력을 잃어서 소멸한다는 뜻입니다. 일단 중지시켜놨다가 소멸시킨다는 뜻입니다. 제10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면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죠? 신청에 의한 면제재산이죠. 예. 면책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까지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없다. 예. 보호해 주는 거죠. 그겁니다. 자, 제3번입니다. 제384조 관리 및 처분권은 파산관제인한테 있습니다. 내 재산이었지만 나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선고 나눈 순간 내 재산에 대해서 파산재산이 구성되기 때문에. 다음 389조 상속재산의 파산.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파산재산으로 되고 여기에 승인된 파산관제인이 상속재산, 파산재산을 다 관리하게 되고 단 3항 얘기는 좀 달라요. 2항 얘기는 좀 다르지만 자, 2항에 보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채무나 채권이라는 게 받을 거나 또는 내가 갚아야 될 게 동시에 이렇게 그거 아닙니다. 전혀 그거하고 다릅니다. 다른 이게 이제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대체로 부자지간 또는 모자지간 이르치기죠. 그죠? 배우자 관계. 그죠? 그 두 사람 사이에 일반 가사에 관한 권리들이 있어요. 그거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채권 채무에 대한 건 전부 파산 재산으로 다 들어가요. 그냥 거기다 알아서 해결합니다. 그걸 해결하는 거고 뭐 서로 간에 채권 채무가 있는 관계 이것도 당연히 파산 재산으로 해결해요. 그 얘기가 아니라 민법의 가사 부분에 관한 그런 문제에 대한 권리들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가사 부분. 예.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 어떤 네, 도덕적인 책임 뭐 이런 건가요? 도덕적인 걸까요? 그게 아니라 업무 분담 뭐 이런 거? 아니요, 전혀 그쪽이 아니고요. 이게 이런 거겠죠. 어떤 한 명의 아버지가 사망을 하시면 어머니 살아계시고 자식들이 셋 있고 이러면 어머니와 자식 셋이 상속인이죠, 그죠? 아버지가 피상속인이죠. 이 사이에 뭐 그동안 여기서 아버지 아들 사이에 친분이라고 하는 신분관계죠. 신분관계 같은 거에 관한 권리들이 있어요. 존재할 때는 있어요. 그런 거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단지 그거예요. 이게 뭐 채권 채무에 관한 문제는 이 권리의 소멸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인 걸로 보이고요. 3번에 보면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 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다만 민법에 의해서 상속인이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단순 승인과 한정 승인의 차이죠. 무슨 차이일까요? 단순 승인은 그냥 재산과 부채를 다 그냥 상속받는 거예요. 한정 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습니다라고 법원에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진 걸 말합니다. 신청해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한정승인 신청이라고 하고 심판이라고 하죠. 정확히는 심판 청구인데 심판 청구를 하면 법원이 보고 이 재산의 목록 내에서 이러이러한 부채가 있군요. 그럼 이렇게 한정승인을 수리해줘요. 확인해줍니다. 확인. 그러면 이제 그 재산 내에서 그 부채에 대해서만 갚으면 되고 새로 이제 이 부채 외에 다른 부채가 발생을 해도 이 재산 내에서만 갚으면 돼요. 그런 걸 뜻합니다.